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애니플러스입니다. 자, 드디어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올해 최고의 기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귀멸의 칼날의 마지막 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아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애니플러스에 대한 관심을 한 번 더 가져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도 애니플러스는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제 매수 매도 내역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 멤버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매수를 진행했고 현재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애니플러스를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애니플러스는 굉장히 쉬운 사업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의 핵심을 관통하는 기업이라고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시장의 거의 점유율의 90% 정도를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 외에도 굿즈라던가 아니면 전시라던가 이벤트, IP 확장까지 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애니플러스 자회사가 라프텔인데, 아마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프텔을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이 라프텔은 애니메이션계의 넷플릭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프텔 쪽에서 자체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고 있죠. 아마 이제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내에 이제 자체 제작 애니메이션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것인데, 그렇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애니플러스를 좀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보셨던 분들 대부분의 의견은 한결같아요. 애니메이션 좋다.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 크고 있는 거 맞고, 애니메이션 오프라인 판매장 가면은 항상 사람이 많은 것도 맞습니다. 최근에 애니메이션 오프라인 판매장이 서울 곳곳에 생기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근처에 이제 애니메이션 판매장이 생겨서 심심할 때마다 가보는데, 갈 때마다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다이소 올리브영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20대에서 30대이고, 그 중에서도 여성분들에 대한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니메이션이 오타쿠 혹은 이제 사회에 이제 약간 적응하지 못한 남자들의 그런 도피처 이런 역할이 아니라 그냥 주류에 대한 문화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제가 애니메이션 시장을 좋게 보고 있는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 이 애니메이션 유통사였던 애니플러스가 이제 굿즈도 판매하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직접 제작합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정말 오랜만에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거의 정말 오랜만에 이 성인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성인물 야한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성인 로맨스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기대가 꽤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까지는 귀멸의 칼날이 애니플러스의 그런 실적을 어느 정도 받쳐줄 겁니다. 올해 한 편, 내년 두 편 이런 식으로 마지막 쿨이 이제 방영이 될 것인데, 이에 따라서 이제 귀멸의 칼날이 1편 때 218만 명 정도 그런 이제 극장을 동원했는데, 저는 이번 마지막 쿨에서도 최소 200만 명 정도는 충분히 극장가를 동원할 수 있다. 극장 관객 수를 동원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붉은 여우라고 해서 성인 로맨스물이 이제 자체 제작된 애니메이션이 발표가 될 텐데, 제가 이제 따로 알아본 결과 이런 작품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특히나 지금까지는 애니메이션 하면은 전부 다 뭐 싸우고 죽이고 지키고 이런 거 했다면은 이제는 애니메이션도 로맨스물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특히 애니메이션의 특성상 비주얼이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어요. 비주얼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가 되는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은 싸우고 죽이고 아니면은 유아용들 그냥 귀여운 캐릭터 나와가지고 뭐 아기 상어든 티니핑이든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성인을 위한 애니메이션, 특히 여성 고객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 하나 둘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애니플러스에서 자체 제작한 애니메이션 점에서 저는 꽤나 기대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을 약 350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제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은 약 2,3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의 한복판에 있고 심지어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이 애니플러스의 그런 시가총액이 2,300억, 그리고 영업이익 올해 350억 전망했는데 컨센서스는 약 3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가볍게 뛰어넘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가장 큰 이유는 귀멸의 칼날이 올해 이제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방영이 시작될 것이고, 올해 1분기에도 진격의 거인이 이제 예상 밖으로 굉장한 이제 흥행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에 대한 성장을 감안한다면 올해 컨센서스를 가볍게 뛰어넘는 그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이제 애니플러스 측에서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8월에 이제 기반의 클날이 개방되죠. 이제 무한 상편이라고 해서 마지막 쿨이 개방될 것인데 세 편에 걸쳐서 개방이 될 것이고요. 약 100만 명당 15억 정도의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특히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시작했으면은 그냥 애니메이션 방영하면은 끝.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굿즈 판매라던가 혹은 IP라던가 이런 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굿즈 판매가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죠. 티니핑을 보더라도 쌈지 엔터를 보더라도 지금까지는 애니메이션만 이제 했을 때에는, 참고로 이제 쌈지 엔터의 그런 티니핑 같은 경우는 이미 수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초통령으로 불렸던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주가가 올해 들어서 폭등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적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왜 올라오고 그러냐? 가장 큰 이유는 굿즈 판매 혹은 캐릭터 판매 이런 것들이 실적이 잡히면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차피 초통령이었던 건 맞는데 애니메이션만 방영하다가 굿즈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의 폭발적인 성장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애니메이션 시장에서도 이게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시장도 이제 굿즈 판매에 대한 영향력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기면의 클레 방영되면서, 참고로 기면의 클레는 굿즈 판매하기도 굉장히 좋죠.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영화 수익으로만 저는 올해 한 30억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 것이고, 기면의 클날의 영화 수익으로만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굿즈 판매가 된다면은 실적의 퀀텀 점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게 7월 9일에는 이제 관세 협상이 다시금 시작되죠. 유예가 기간이 끝나는 기간인데 저는 관세 협상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려가 한 번 정도 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좋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쪽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관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세를 한번 보고 가겠다. 이런 심리가 저는 있습니다. 아마 스마트머니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 영향이 없는 쪽을 일단은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애니플러스는 관세 영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역시나 이쪽에 대해서는 꽤나 클리어한 그런 퓨어한 그런 이제 섹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시장의 거의 85%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독보적인 그런 기업이라는 것과 되게 전략적인 사업 확장을 하고 있죠. 공격적인 M&A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과, 지금까지는 애니메이션 유통 이쪽이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있는데 이제 상품, 굿즈 판매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현재로서 26%의 그런 점유율인데 이게 저는 30%, 40%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시라던가 드라마 이쪽으로도 이제 사업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IP에 대한 확장 능력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뛰어난 기업 중에 하나가 애니플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실적은 뭐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애니메이션이 이제 오타쿠에서 주류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성장성은 가면 갈수록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되게 굿즈 판매에 대한 영향력이 젊은 여성분들 위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해봤자 이제 싸우고 죽이고 아니면은 유아용 캐릭터에 멈춰 있었다면은 이제는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20, 30대 여성분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로맨스물 혹은 비주얼류 이런 쪽도 이제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대한 확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약 250억 정도, 단기중에 178억인데 저는 올해는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아직 2,4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딱히 고평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격적으로 M&A를 하면서 인수합병을 하면서 사실 수직 계열화를 완성시킨 기업이 애니플러스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전에 애니메이션 굿즈 제작 전문 기업을 인수를 했고요. 라포텔을 인수했죠. 국내 최대 규모의 애니메이션 OTT이고 애니메이션계의 넷플릭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애니메이션 제작사라던가 이쪽도 인수를 하면서 애니메이션 제작부터 시작해서 유통과 그리고 굿즈 판매와 그리고 이제 OTT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룬,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독보적인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 특히 이제 IP가 1000개 이상의 애니메이션 IP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 애니메이션 문화가 자리 잡을수록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애니플러스라는 것이고, 특히 애니플러스의 라프텔이 동남아 쪽도 진출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무료 서비스였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유료 서비스 전환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비용만 축내던 동남아 라프텔이 이제는 비용만 축내다가 이제 수익성이 조금 살아나는 원년이 올해가 될 것이고, 내년부터는 실제 성장이 저는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서 베타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이제 론칭을 시켰고요. 올해에 이제 유료화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성장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서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 쪽도 확장하면서 이제 실적을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전시회 역시나 꾸준하게 열고 있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IP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는 전시회라던가 굿즈 판매 이런 쪽에 대한 기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 애니메이션 유통시장에서는 뭐 거의 독보적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수준의 그런 기업이라는 것과 IP 확보부터 시작해서 유통까지 밸류에이션을 완성을 시킨 그런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기업이라는 것과, 되게 진격의 거인의 흥행을 봤을 때 이제는 작품성만 좋다면 드라마, 영화 할 것 없이 애니메이션이 주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 특히 진격의 거인은 이미 그 전에 애니메이션으로 다 공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개된 내용을 짜깁기를 해서 극장판을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을 친 겁니다. 근데 김한의 칼날 같은 경우는 극장판에서 이제 그 전에 애니메이션 공개된 걸 짜깁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내용이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영화 형식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진격의 거인보다는 훨씬 더 큰 흥행을 낼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고, 최소한으로 봤을 때도 30억 이상 영화 이제 유통료로만 30억 이상의 실적을 찍어낼 수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50만 명 정도만 더 추가된다면은 10억에서 15억씩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는 와중에 굿즈라던가 혹은 IP라던가 이쪽에 대한 실적이 더 추가될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도 300억 정도 영업을 보고 있지만 그 이상도 사실상 가능은 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내년에는 귀면의 클레리 2편 정도가 방영이 될 거예요. 올해는 1편, 내년 2편 정도 방영될 것인데, 이에 따라서 저는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내년부터 방영이 시작될 성인 로맨스물이 자체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일본 애니메이션을 가져와서 유통만 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서 올해 이상으로 내년은 더욱더 실적을 찍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꽤나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꾸준하게 애니플러스는 성장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애니플러스 실적도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저는 가면 갈수록 이쪽 시장이 주류로 자리해보면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에 대한 성장성이 나올 것이다. 이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지금까지는 이제 주류로 인정을 못 받으면서 밸류가 PR이 10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저는 10, 15, 20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쌈지엔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쌈지엔터가 지금 보시면은 실적에 비해서 PR이 40 정도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한 36 정도, 내년은 25 정도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PR이 그 전에 아예 받지를 못했다가 갑작스럽게 PR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을 하면서 PR이 거의 40 가까이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됐다는 것인데, 티니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티니핑에 대한 그런 IP와 굿즈 판매로 발미암아서 이런 식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데, 저는 티니핑 그 이상 혹은 그 정도 급의 IP를 가지고 있는 애니플러스 역시나 이쪽에 대한 성장성을 감안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다시 투자한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쪽에 대한 시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그 전에 수익 실현을 한번 했다가 이제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최근에 다시 매수를 시작해서 현재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3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다들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라프텔을 운영하면서 유일한 흑자 OTT입니다. 대한민국 OTT 중에서는 유일한 흑자 OTT예요. 유일하게 실적을 내고 있는 OTT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도 진출하면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과 해외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틈새 시장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이제 애니메이션계 넷플릭스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전환 자체 소각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분기 배당을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주주 친화적인 면모를 가장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중소형주가 애니플러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자사주의 매입 소각, 전환 자체의 소각과 분기 배당까지 하면서 실적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주들에게 그 과실을 나눠줄 수 있는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런 장기적으로 볼만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니플러스에 대한 분석이었고, 김한의 칼날의 개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지금쯤이면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김한의 징계의 건에서 보였다시피 김한의 칼날도 높은 확률로 저는 흥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니플러스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